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에 근무하는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천의 얼굴을 가진 루푸스 내게 맞는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어 강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강연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중간중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루푸스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푸스라는 병은 자가 항체에 의해서 전신 기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전신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특이하게도 이 병은 여성한테만 주로 나타나고 주로 가임기 여성한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한 10만 명에서 한 10명에서 4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00명에 1 명, 0.5명 정도 생기는 비교적 희귀한 질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루푸스라는 말은 늑대, 꼭 저녁에 늑대의 그 빨간 그런 어떤 모습, 그런 걸 보인다고 그래서 피부 발진이 인제 그런 늑대의 그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루푸스라는 그런 라틴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신을 침범하는 주로 피부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알게 되는 면역 질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한 그런 결과를 보면은 거의 90%가 여성이 생기고, 특이하게도 여기 빨간색 바에 있는 것처럼 주로 여성, 그중에서도 20 대, 30 대, 40대 주로 가임기 여성의 아주 호발하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빈도가 감소하는 그런 특이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푸스라는 병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해서 아주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나 조직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겉에 피부 염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 증상으로 많이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붓는다든지, 뇌신경계 이상으로 뭐 졸도를 한다든지, 혹은 경련을 한다든지, 기타 심장, 숨이 차서 내원한다든지, 근육통, 그다음에 근육에 힘이 빠지는 여러 가지 그런 기관을 침범하는 그런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은 모든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자는 뇌신경계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 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혈액의 이상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각각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어 천의 얼굴을 가진 루푸스라는 그런 별명처럼, 루푸스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에도 이상이 올 수 있고, 피부라든지 관절, 그다음에 폐, 콩팥,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혈관 등의 그런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그 기관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개인마다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고, 초기 증상으로는 미열감이 있고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권태감 등 전신적인 증상이 있고요. 병원을 주로 방문하는 거는 피부에 그런 발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게 돼서 검사를 하다가 아 홍반 루푸스로 진단되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인제 주요 장기인 뇌신경계, 심장, 신장, 폐, 이 네 가지 기관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 염증이 생긴 것은 환자의 예후나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가 진단을 할 때 중요한 그런 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요새 검사법이 많이 발표는 되고, 검진에서도 많이 자가항체 검사를 측정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 자가항체만 발견되고 증상이 매우 경미한 발병 전 단계의 루푸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 루푸스의 발병 원인은 면역 체계의 반란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항체는 항원 유해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어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에서 항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이 항원 유해 물질을 공격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방 접종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항원 유해 물질을 약독화시켜서 몸에 주입을 해서 내 몸에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이런 항체를 유도해서 내 몸에 항체를 만들어서 이런 병원균에 저항하는 그런 면역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제 백신의 원리죠. 반면에 루푸스라는 병은 어 내 몸에 내 몸하고 그다음에 외부 인자하고의 그런 인식 판별이 좀 혼동이 일어나서 원래 아군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내 장기를 갖다가 적군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해서 내 장기가 손상되는 병.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루푸스의 면역 이상의 그 모식들을 보면 이런 자가 항체가 루푸스 환자에서는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이런 자가 항체 우리 몸을 갖다가 아 아 외부 인자로 인식을 해서 이 콩팥이라든지 혈관 등을 공격을 해서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제 증상이 발달하게 되죠. 그럼 이런 자가 항체를 만드는 세포는 뭐냐면 우리 면역 세포, 백혈구의 면역 세포 중에서 B 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B 림프구에서 이 항체를 만들게 되죠. 너무 많이 만들고 어 내부 그 물질을 아군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드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B세포를 타겟팅하는 이런 B세포의 과도한 활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B세포의 과도한 활성을 억제해서 이 항체 발생을 줄이려는 그런 표적 치료가 현재 연구되고 있고요. 이런 B세포는 그냥 흥분되는 것이 아니고 자극 인자가 있습니다. 수질상 세포라든지 T세포 이런 거에 의해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항원이 들어와서 이 항원의 종류에는 바이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원인도 있고 케미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스모킹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B세포가 너무나 과도하게 활성해서 자가 항체를 많이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면역 세포가 활성화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염증 매개 물질이 또 우리 몸에 많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면역 세포를 더 증식을 시키고 또 다른 면역에 관련되는 대식 세포라든지 호중구라는 그런 백혈구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장기 손상이 활성화되는 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푸스의 발병 기전은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약간의 그 어떤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한테 잘 생긴다고 돼 있고요. 그 HLA 유전자 그다음에 뭐 보체 유전자 몇몇 유전자에서 특성 타입을 가진 사람이 루푸스에 더 잘 생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발 인자가 있죠. 대개는 뭐 이런 유전적 성향이 있어도 평생 증상 없이 질병 발생하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 가지 촉발 인자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흡연이라든지 바이러스 뭐 그다음에 어떤 세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촉발 인자가 되게 되면 이제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자가항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질병이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성향이 있고 자가항체만 살짝 나오는 그런 단계에서는 예방적인 치료가 중요하겠고요. 질병이 시작해서 증상이 쪼끔 나오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빨리 약을 써서 질병을 갖다 관해시키는 빨리 인제 불을 끄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 질병이 진행된 다음에는 면역 억제제를 써서 더 이상 면역 세포가 더 이상 번식하는 것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장기 손상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콩팥이 망가져서 콩팥이 다 굳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증 치료죠. 신장을 대신하는 인공 투석이라든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망가진 장기를 갖다 이식을 해 준다든지 이런 어 대증적인 치료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중간에 인제 질문이 들어와서 하나 말씀드리면 루푸스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푸스 환자를 조사해 보면 한 30-40%는 루푸스가 잘 생기는 그런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40 에서 70% 상당수는 또 그게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다가 트리거링하는 촉발하는 인자가 있죠. 즉 방아생기를 당기는 인자가 있는데 대개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백신 같은 것도 어떤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뭐 백신을 맞고 나서 루푸스가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이물질 항원 등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해서
어떤 한 가지 원인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기 원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개개인마다 다르고 루푸스의 원인을 딱 한 가지로 정의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루푸스의 진단은 이런 다양한 증상하고 혈액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루푸스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을 잘 들어보고 루푸스가 의심이 되면 그에 합당한 몸에 자가항체가 있는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 혈액 검사에서 반드시 자가항체가 있는 경우가 99%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검사에서 항핵항체라는 자가항체가 반드시 확인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항체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임상 중에서 몇 가지가 같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루푸스라고 분류를 하게 되죠. 이거는 의사들 간의 어떤 분류 기준입니다. 진단 기준하고 좀 다른데요. 근데 의사들이 루푸스를 갖다가 질환을 환자를 모아서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면 새로운 약을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게 되는데 루푸스라는 걸 갖다가 같이 이 사람은 A라는 의사는 루푸스라고 그러고 B라는 의사는 루푸스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기준 여기서 보시면 최가지 4 가지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검사에서 이런 2 가지가 나오고 증상은 1 가지밖에 없다. 3 월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6 월, 7 월이 되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세 가지이기 때문에 루푸스가 아니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가항체가 있으면서 루푸스의 특이한 증상이 있으면 3 개를 만족해도 의사들은 루푸스로 진단을 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또 질문을 말씀드리면 소개하면은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받은 지 4 년째인데요. 루푸스나 류마티스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지요? 이 2 가지 병은 좀 다른 병입니다. 그렇지만 사춘인 병이에요. 증상이 많이 겹칩니다. 근데 쇼그렌 증후군은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르고 침샘, 눈물샘 같은 샘물을 주로 자가 면역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샘물이 자가 면역에 의해서 공격받는 병이고요. 루푸스는 이런 모든 병의 그 종합체라고 할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인제 관절 쪽으로 오는 병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가 면역과 동반이 되는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것도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갑상선만 주로 공격하는 어 그런 갑상선 염이 되겠고요. 그런 자가항체에 의해서 갑상선이 망가지기 때문에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안 나와서 궁극적으로 인제 갑상선 저하증이 빠지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루푸스 환자에서도 한 20% 30%는 이런 갑상선염이 잘 동반됩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이 허점을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항체가 양성인데 진단 항목이 미충족됐다. 4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거 과연 루푸스일까요? 아닐까요? 분류 기준에는 맞지는 않지만 저희는 거의 루푸스에 준해서 초기 루푸스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가항체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뚜렷한 피부 발진이 있다면 다른 증상이 아직 없더라도 루푸스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정상이면 루푸스가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99% 에서 항핵항체가 양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핵항체가 음성인 루푸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루푸스 진단받았을 때는 항체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환자가 20 대에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60이 돼서 항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많습니다. 제가 본 환자 4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있는데 루푸스 병을 앓은지 지금은 자가항체가 안 나와서 모든 검사가 정상화돼서 자가 면역이 없어진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항핵항체는 혈액을 채취해서 거기서 인제 우리 몸의 세포 핵의 그런 항원 물질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항원과 반응하는 항체가 있는지 그 강도는 센지 약한지 그걸 보고서 우리가 자가항체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루푸스 병은 쪼끔씩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할 때도 어 잽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툭툭 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충격이 크지 않지만 이런 잽도 계속해서 맞게 되면
나중에는 KO패를 당하는 것처럼 루푸스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쪼끔씩 조금씩 몸에 상처가 나게 되고 흠집이 나게 되고 손상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손상이 점진적으로 인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손상이 커지게 되면 아주 만성적인 루푸스 활성도가 높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인제 이미 많이 망가진 거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대증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병을 진행된 걸 다시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에 빨리 억제를 해서 이렇게 만성으로 넘어가는 거를 갖다가 잡아주는 것이 치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푸스의 치료는 개별적인 맞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가 있으면 결핵약은 모든 사람이 4 가지 약의 복합 약을 한꺼번에 6 개월이면 6 개월, 9 개월, 9 개월 투여하는 게 표준요법으로 돼 있는데, 루푸스 환자는 환자마다 증상도 다르고 중증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약 쓰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환자가 왔을 때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생명과 관련 있는 장기 이상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뇌신경계,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콩팥,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그래서 이런 데 이상이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약제의 부작용이 설사 있더선 치더라도 약제의 부작용을 있더선 치더라도 좀 더 강력하게 치료해서 몸의 손상이 영구적인 손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 주고 스톱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반면에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증상, 예를 들면 피부 발진이라든지 관절 통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한 약물, 항말라리아제나 그다음에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도 약간의 소량의 스테로이드만으로도 충분히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치료는 이 사람이 어느 부위에 침범을 했고 어느 정도의 중증도가 있고를 편발해서 인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로 알레르기 내과를 다니는데 초진 때는 증상이 심하다가 혹시 모르니 갑상선과 루푸스 혈액 검사를 해 보자고 했는데 두드러기와 관련이 있나요? 대개는 뭐 만성적인 두드러기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두드러기 하면 엄청난 가려움을 동반합니다. 근데 루푸스에서 피부 발진은 가렵다기보다는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따갑고 좀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이렇게 허물이 벗겨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만성 두드러기, 가려움증이 아주 심각한 만성 두드러기와는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루푸스 병이 남성의 여성이 많이 걸리는 거는 이유는 어 호르몬 이유라는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직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런 호르몬이 관련될 거라는 학설이 유력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호르몬만 갖고 설명이 되지는 않고요. 어떤 유전인자, 여성에만 있는 어떤 유전 타입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느냐는 말이 옛말이 있듯이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것이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가능하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중하게 여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 효과는 가장 좋지만 얼굴이 붓게 되고, 특히 이 병이 가임기 여성형이 오기 때문에 얼굴 모양이 변하고 체중이 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변하기 때문에 외부 모습 변하는 거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런 스트레스는 질병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혈당도 상승시키고 장기간 복용했을 때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새는 예전하고 달리 수십 년간 달리 루푸스를 치료하는 약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처음에 잠깐 쓰고 3-4 개월 뒤, 6 개월 뒤에는 완전히 끊는 것을 권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항말라리아 약제는 굉장히 순하면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약방의 감초처럼 루푸스 환자에 사용되죠. 다만 망막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좀 사용이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5 년에 한 번 정도 안과에서 망막 체크를 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면역 억제제가 많이 개발돼서 루푸스 환자들이 인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불치병이고 어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었는데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면역 억제제의 개발로 인해서 루푸스 환자의 생존율은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까지 나와서 루푸스를 갖다가 아 극복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이런 표적 치료제는 아무래도 개발 비용이라든지 약제 생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가의 약제비가 있는 것이 단점이지만 효과 면에서는 월등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제 이런 것들을 급여화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치료제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B 림프구가 자강체를 만들기 때문에 B 림프구에서 자강체를 만드는 것을 차단하는 이 B 림프의 활성화를 막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다수 개발되고 있고 일부 약제는 실패했고 일부 약제는 성공을 해서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 치료의 신약 허가를 득한 새로운 피속 치료제는 현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벤리스트라는 약이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년 전부터 급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회 정맥 주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금전적인 이슈 여러 가지 그런 보험의 재정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3 년간 급여를 하는데 이거를 연장 투여하는 데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수입 준비를 하는 약이지만 애니프로루맵 사피넬로라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인제 주사제로 만든 주사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을 억제해서 루푸스의 활성도를 낮추는 약이 되겠습니다. 아직 국내엔 들어오지 않고 미국이나 어 유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염이 있는 환자에서 굉장히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루푸스 B세포 치료제의 효과는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가 임상 연구를 해서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루푸스 환자에서 기본적인 표준 치료를 하면서 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루푸스 표적 치료를 쓰고 한 그룹은 표준 치료제만 주면서 위약 즉 그냥 생리수염수 같은 그런 그냥 주사제를 똑같이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한 한 10 에서 15% 정도의 그런 효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아주 강력한 어떻게 보면 19% 29% 니까 30 에서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차이고 여기서도 한 어느 정도 피곤 점수, 전신쇠약 점수도 많이 개선이 되는데 그래서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이 벤리스타라는 약이 효과가 인정되고 있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루푸스를 전공하는 의사들은 뭐 이렇게 우스운 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분의 1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3분의 1은 어느 정도 효과가 좋고 3분의 1은 글쎄 뭐 써도 쓰나 안 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를 제가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요즘 추세는 스테로이드를 축적 용량을 줄여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빨리 줄이고 옛날에는 줄일 수 없었던 게 약이 없었기 때문에 예 스테로이드를 안 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썼던 거고요. 지금은 스테로이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면역 억제제, 표적 치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단기간에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개월 이후에는 스테로이드를 한 알 이하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많은 병원에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이 많이 줄었죠. 제가 보던 환자분들 중에 인제 이제 50대 후반 그러니까 10 대부터 이 루푸스 병을 알아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지금 인제 벌써 50이 넘었는데 스테로이드를 초창기에 너무 많이 쓰고 강력하게 많이 써서 뼈가 골괴사가 와서 무릎이라든지 어깨, 혈어 그다음에 고관절에 뼈가 다 썩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도 있고 아직도 또 인공관절술을 또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과거에는 스테로이드가 좋은 약이긴 한데
스테로이드에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그런 또 다른 병을 얻고 고생을 하고 또 스테로이드로 인한 면역 억제로 인한 감염 이런 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일찍 생을 마감했던 적도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약이 개발된 것이 루푸스 환자의 그런 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많은 우리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루푸스는 완치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치에 도전할 정도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현재 핫한 그 치료법 중에 하나가 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AR T셀이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이거는 원래 암 환자에서 혈액암 환자에서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혈액암 환자에서 우리가 혈액을 뽑아 가지고 그 면역 세포를 갖다가 뽑아 가지고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타겟하는 그런 T세포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율해서 만듭니다. 소위 말하면 리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이런 세포를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실험실에서 불립니다. 세포를 불려요. 증식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걸 환자한테 인퓨전을 넣어주게 되면 이 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을 표적 치료하는 치료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CAR T셀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똑같이 루푸스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푸스의 그 B세포, 병적인 B세포의 흥분을 막는 그런 항원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항원을 타겟하는 T세포를 환자 자기 세포를 뽑아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타겟할 수 있는 T세포로 실험실에서 조작을 한 다음에 이놈을 불려 가지고 주게 되죠. 그래 가지고 주입하는 치료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약제 투여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태인데 놀라운 것은 이런 치료가 최근에 이제 발표된 독일에서 발표된 게 있는데 뉴 잉글랜드 저널이라고 해서 의학계 잡지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잡지입니다. 여기에서 인제 난치성 루푸스 환자에서 B세포의 CD19라는 그런 물질을 타겟하는 카티셀을 갖다가 주입을 했더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상 피부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몸의 증상이라든지 혈액에서 이상 그런 것들이 이거를 주입하고 나서 한 30일 한 달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이런 모조리 다 없어지는 증상이 완전히 완화가 되는 증상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제를 쓰다가 뭐 안 됐던 사람도 이 카티셀을 갖다 주고 나서 모든 증상이 소실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드럭 프리 레미션 약을 하나도 안 썼는데도 1 년, 2 년까지도 계속 환자가 증상이 없는 뭐 모르죠. 한 3-4 년 뒤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런 완치에 도전하는 치료가 어 보고가 된 걸로 봐서는 이제 부작용을 어떻게 좀 줄이는지 그거에 대한 후속 연구만 이루어지면 조만간 여러 빅파마 큰 제약회사에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루푸스 환자에서 완치될 수 있는 날도 곧 오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 루푸스 치료의 목표는 완전 관해, 완전 완치가 이제 현재는 목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스테로이드 없이 이 질병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 면역 억제는 먹었을 때 크게 부작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그런 면역 억제제나 다른 약제를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소량의 스테로이드 그래도 안 된다면 항말라리제 같은 부작용이 적은 약제로만 조절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는 일본에 도전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푸스 치료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죠. 뭐든지 이미 많이 망가진 다음엔 그 장기가 손상이 된다면 그걸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는 어렵습니다. 장기 이식을 하기 전에는 힘들기 때문에 현재 의학으로서는 그래서 조기 진단에서 우리가 장기에 흠집이 나고 손상이 가는 걸 가능한 최소화하고 빨리 억제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진단이 중요하고 빨리 진단을 해서 면역 억제제나 이런 면역 타겟 치료제를 써서 약제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현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루푸스 환자도 정상 수명을 살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루푸스 제가 레지던트를 할 때니까 1990년 89년 90년대에는 루푸스 환자들이 진짜 많이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보통 한 달에 제가 보는 병원에 루푸스를 전문으로 보는 병원이었는데 한 달에 한 두세 명 정도 환자들이 돌아가실 정도로 심한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드라마에서도 루푸스를 걸리면 어 그냥 죽는 병으로, 그래서 5 년, 10년 이상 살 확률이 50% 밖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어떠냐? 많이 약제가 다 개발되고 해서 거의 20년 75% 환자들이 20년 이상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정상인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존율에서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루푸스 환자는 정상 수명을 살 수 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루푸스 환자의 사망률 나이별 통계를 보면요. 예전에는 30년 전에는 젊은 나이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20대 30 대. 근데 최근에는 75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죠. 뭐 이 나이가 되면 뭐 모든 환자들이 인제 많이 인제 돌아가실 나이죠. 그래서 루푸스 환자 역시 이 나이가 들면서 다른 환자에 비해서 심뇌혈관 질환,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 당뇨나 마찬가지로 루푸스 환자도 올드 에이지 넘어가면서 심혈관 질환에 주의해야 되고, 따라서 고혈압 잘 조절하고 당뇨 잘 조절하고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생명을 어 라이프 퀄리티 그리고 라이프 스팬, 생명을 연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루푸스는 전신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환자 개개인마다 증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개인 및 맞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면역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약에 대한 공포나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루푸스의 경우에 따라 완치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제가 보던 환자의 황장수도 지금은 자가항체가 없어지고 루푸스 치료가 끝나고 지금은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그런 것만 조절하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는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인과 같은 생활과 수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상 수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 즉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주의나 예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요. 이제 질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30 대신데 족배 동맥 혈전이 생겨서 수술했고 항카디올리핀 수치만 양성인 상황입니다. 나이가 어린데 평생 와파린 먹는다는 큰 부담이 있는데요. 어 40-50년 와파린 먹고도 건강하게 사시는 경우도 있나요? 와파린을 먹으면 재발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 환자 지금 올려주신 분의 사연을 보면 루푸스일 수도 있고 루푸스가 아니고 원발성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로 있다가 나중에 루푸스로 넘어가는 환자도 있는데요. 즉 항인지질 항체, 카디올리핀 항체라는 것도 항인지질 항체인데요. 이것이 있으면 혈관에 피떡을 많이 형성을 합니다. 혈전이 생겨 가지고 자꾸 여러 곳에서 혈전이 생기죠. 그래서 와파린을 평생 먹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이런 항카디올리핀 수치가 치료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항말라리아제나 뭐 비타민 D 요법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쓰게 되면 계속 투여하게 되면 이 항카디올리핀 항체도 떨어지면서 재발도 없고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인지질 항체가 높았다가 약을 투여하면서 정상이 된 경우라면 와파린을 끊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는 한 번 재발이 된 사람들은 또 재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발됐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소실이 많기 때문에 와파린을 계속 복용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먹었을 때도 뭐 건강하게 사신 분 많죠. 40-50년 와파린 먹고 사시는 심장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질문은 루푸스 환자에서 혈관 질환 협심증 잘 생기나요? 네. 잘 생깁니다. 루푸스 환자에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이 잘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루푸스라는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혈액 내 림파구가 과도 증식하면서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자가 항체도 만들고 공격을 하는 병이죠. 그래서 혈관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관에 손상을 줘요. 혈관에 손상을 조금씩 흠집을 내고 스크래치를 내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잘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루푸스 환자들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아주 철저하게 수치를 낮게 잘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한 분은 4년 전에 루푸스 때문에 아이고 뇌경색이라고 그러면 일찍이 말하면 편마비가 오는 게 제일 흔하죠. 한쪽이 마비가 와서 뭐 우리가 말하면 중풍이라고 하는데 와서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왼쪽 편마비로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도 좀 심하게 오신 거죠. 뇌 쪽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어 생명에 중요한 장기 침범이 있냐 없냐를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뇌도 중요하죠. 왜? 뇌는 한번 손상이 되면 그게 재생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되면 그래서 편마디가 오신 게 참 안타깝지만 또 우리가 재활이나 운동을 잘하면 젊으신 같은 경우는 또 상당수 100%는 아니라도 80% 90% 까지는 또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잘 하시면 그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어 루푸스랑 자가 면역 프로게스테론 습진이었는데 두 개 차이가 뭐 제가 어 자가 면역 프로게스테론 습진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뭐라고 지금 현재 제 지식으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루푸스도 자가 면역 프로게스테론 습진. 저는 이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건 여성 호르몬인데요. 예. 그다음에 어 루푸스여도 네. 당연히 이 C3C4라는 거는 우리 몸의 혈액의 보채인데요. 보채 수치는 우리가 혈액에서 면역 복합체 그러니까 자가항체하고 우리 몸에 있는 항원하고 합쳐지면 이놈이 자가 우리 몸에 있는 항원의 그 조직에 자가항체가 공격을 하면 이게 복합체가 되죠. 이 면역 복합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면역 복합체가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손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보채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혈관을 손상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채 수치가 떨어질 수가 있죠. 루푸스가 심한 경우에는. 그렇지만 병이 잘 치료가 되면 루푸스 떨어졌던 수치가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루푸스 환자에서 이런 보채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심하지 않은 사람은 정상인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54세 갱년기가 지나서도 루푸스가 올 수 있나? 네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는 젊은 사람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젊은 사람보다는 약하게 오고 특징이 주로 관절통이 많이 오고요. 나이가 드신 갱년기 이후에는 쇼그렌 증후군처럼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은 건조 증세가 많이 와요. 그래서 루푸스인데 관절통이 있고 입이 마르고 눈이 뻑뻑하고 그래서 쇼그렌 병하고 상당히 헷갈리는데 혈액 검사 수치나 그다음에 장기 침범 뭐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루푸스랑 쇼그렌을 구분을 하는데 쇼그렌 증상이 많이 오는 그런 건조 증세가 많이 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사구체 신증후군 그러니까 신장염이죠. 루푸스 때문에 신장의 자가항체가 침착을 해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거죠. 신장이 망가지니까 신장에서 단백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 주지 않고 단백을 이렇게 빠지지 않게 조절을 해 주는데 많이 망가지니까 그 틈 사이로 단백이 많이 빠지게 되고요. 단백뇨가 많이 나가게 되고 단백이 많이 빠지니까 몸이 붓게 되죠. 그리고 인제 그놈이 굳어버리면 노폐물 배설이 안 되니까 신장 인제 기능 이상 그래서 만성 신부전을 빠져서 나중에 완전히 진행이 되면 신장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혈액 투석을 해 줘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면역 억제 치료제가 루푸스 신염에는 잘 드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치료하면 잘 낫는 경우가 많고요. 음 그리고 뭐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이라고 해서 반드시 루푸스는 아니고요. 루푸스는 반드시 항핵항체라는 혈액 검사 자가항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나왔다면 루푸스가 아닌 거죠. 네. 또 예.
네. 뭐 아마 신장내과에서 그 항핵항체 이런 신증후군에서 기본 검사로 루푸스에 대한 혈액 검사는 기본 검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류마티스 내과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루푸스 피 검사하는데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검사 방해가 될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스테로이드 먹는다고 해서 자가항체가 뭐 나오다가 안 나오고 그러지는 않고요. 네. 홍반 루푸스 중에서도 간혹 그 원반형 루푸스라는 게 다 저기 두피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탈모가 올 수가 있습니다, 두피에는. 그래서 두피에도 루푸스가 생길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푸스를 가지고 있는데 잘 조절되고 있는데 협심증이 와서 혈관 조영술로 혈관이 막혀 있어서 스텐 수술을 했습니다. 이 경우 어 류마티즘과 심장내과 양쪽에 관리를 받고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루푸스 일단 병이 잘 조절이 돼야 혈관 염증이 조절이 되고요. 그래서 루푸스를 치료하는 약물을 치료하면서 심장내과에서는 어떤 스텐트 수술하고 나서 다시 좁아지거나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피를 묽게 하는 약, 붓지 않게 하는 약을 먹고 그다음에 그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낮춰서 혈관에 그런 콜레스테롤 덩어리나 그다음에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약을 쓰죠. 그래서 두 가지 치료를 같이 우리가 병행을 해야지만 이 병을 잘 재발 없이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어 많은 그런 참여해 주시고 또 질문 주시고 해 주셔서 강의 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마무리 멘트를 한다면 어 우리가 잘못된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루푸스병 하면 옛날에 드라마에 나온 걸 보고서 '아 불치병이고 이건 죽는 병이고.' 뭐 이렇게 미리 실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완치에 도전하는 단계까지 발전을 했고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스테로이드도 대체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빨리 쓰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실 필요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물론 힘든 시간도 있지만 저는 환자분한테 딱 그 심한 분들한테 어 한 가지 멘트를 한다면 "딱 6 개월만 열심히 치료하시고 고생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아주 편안하고 어떤 병보다도 못지않게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6 개월에 좀 힘든 기간이 있습니다, 치료에. 왜냐하면 약도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가고 센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6 개월에서 1 년만 잘 넘기시면 그다음부터는 뭐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훨씬 더 약도 적게 먹고 부작용도 없이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루푸스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